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택 중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과 64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득적 무구, 득적 혹고 혹파, 호급 혹가. 적을 얻었다고 하여 혹 북을 떠들이고 혹 그치기도 하고 혹 울기도 하고 혹 노래함이라. 상활 혹고 혹파 위부당냐. 혹고 혹파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63은 바른 자리죠. 그리고 여기에 상구와 정응하죠. 정응. 자, 이 설명을 보면은 63은 음효고 제자리, 상구와 정응한다. 그리고 하계, 택, 물의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한자를 보면은 고는 북을 치는 것, 가는 노래하는 것, 파는 그치는 것, 업은 우는 것, 또다시 가는 노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안정적이지 않죠.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가 성경신, 진실한 믿음에 관한 풍택중북의 취지를 생각하면은 이 6.3의 상황은 불안정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를 이렇게 3효가 제자리이고 그 다음에 상구가 이렇게 서로 정응하면은 전체적으로 효가 좀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효가 좋은 설명이 나오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정응과 제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효 위치상 설명이 조금 난점을 가지게 되죠. 즉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게 개별 효의 위치에 응, 비, 당위, 부당위로 설명하는데 이게 일종의 조금 한계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약간 효의 위치와 응비로만 설명하는 게 좀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다산의 이제 주역 사전을 접하면서 이제 조금 더 물상을 읽는 측면이 나아진 게 있습니다. 즉 다산은 소송계, 개별계, 학계와 상계로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상수학적 관점에서 물상을 도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괴의 해석과 물상으로서 접근하니까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이나 비, 당위, 부당위로 효 위치로 설명하는 게 많은 부분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괴를 실제로 받았을 때 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원래 적군인지 아군이 적군으로 변했는지 이게 이제 고민을 할 필요 있죠. 그리고 왜 이 상황에서 6.3의 상황에서 혹고 혹파 하는지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사는 이를 위장전술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6.4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월기망, 마필망, 무구. 달이 월기망 거의 보름이 되니 마필망 말의 짝이 없다고 하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필망 전류상야. 말이 짝이 없어진다는 것은 동류를 끌고 상야 위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육사는 이렇게 당위죠. 당위. 근데 초와 이렇게 정응하죠. 정응. 어째 보면은 이게 음양으로서 서로 동주적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초구를 끊고 이렇게 위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사는 사위 대신의 자리인데 초효와 초구와 상응하는데 위로는 군자 5효 양이 있죠.
즉 전체적인 설명은 월기망, 달이 보름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완전히 가득 차 있지 않아 바야흐로 무르익어가니 겸손하다 이렇게 합니다. 마필망은 그 의미가 필망, 초구와의 상응함을 끊고 위, 오위, 군위로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말이 이게 무엇인지, 말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위로 전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시 구체적 상황을 받았을 때 고민과 검토를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의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득적, 혹고, 혹파, 호급, 혹가, 혹가, 상활, 혹고, 혹파, 위, 부당냐. 즉 적을 만남에 위장 전술을 써서 혹은 북을 치기도 하고 혹은 그치기도 하여 혹은 노래 부른다. 상활, 북을 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자, 득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풍택중부 본계죠. 이 본계는 학계는 태로서 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학계에도 진의 장수가 이렇게 도출이 되죠. 그 다음에 상괴는 목으로서 풍으로서 목이죠. 그 상괴도 이렇게 보면은 뒤집어진 진의 장수가 나오는 거죠. 즉 전체로 이렇게 대리의 상으로서 전쟁의 상이 나옵니다. 즉 풍택중부계에서 두 장수가 서로 대립하여서 학계는 금, 상계는 손목으로서 이렇게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혹고, 혹파, 호급, 혹가의 물상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풍택 중부의 상이 있죠. 최초에. 그리고 상옥계를 취하면은 3, 4, 5를 상계로 하고 2, 3, 4를 학계로 하면은 이렇게 산내익계가 됩니다. 산내익계에 3효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화비가 되죠. 산화비. 근데 산화비계를 이렇게 다시 뒤집으면은 요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활의서합이 되죠. 활의서합. 도전계는 활의서합입니다. 그 도전계와 상옥계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 아니죠. 53번째 노트 정리 수택절 3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쫙 정리를 했으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수택절 3번째 설명 53번째 노트 정리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출발이 이 활의서합에서 출발을 하죠. 즉 상계가 리로서 이것은 중간이 비어있고 바깥을 까죽 있으니까 까죽 북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계 리 진동이 울리니까 진의 울림이 있어서 노래하는 상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산화비가 되면은 이렇게 간의 그침이 있고 북을 이제 그만 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리을 눈이 있어서 감의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활의서합계에서는 리의 가죽과 진의 울림이 있어서 즐겁게 노래하는 상이 나오고 산화빗계에서는 이 산화빗계에서는 리의 가죽이 있긴 있는데 간의 그침이 있고 상계는 간의 그침이 있고 밑에 있는 리가 북인데 북을 그치고 그 다음에 눈에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를 혹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에서 산화빗께서 눈에 눈물이 흐르니 이것은 소리 없이 우는 읍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혹고 혹파 호급 혹과 노래했다가 그쳤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 혹은 노래하다가 그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노래하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것이 위장전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실제 상황은 어떤지 보면은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즉 풍택 중부계에서 상옥계가 하면 살레익계가 되고, 살레익계에 632 효변하면은 산화비가 되는데, 산화비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활해사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살레익계에서 간의 시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진의 장수가 이미 여기에 있던 진의 장수가 이미 간의 시체가 되어서 간의 수레에 싣고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혹 이렇게 적군에게는 이제 아군의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알리지 않고 위장 전술을 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의 장수가 이미 사망을 해서 감의 수레에 싣고 있는데, 이 사실을 비밀로 하여 드러내지 않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 울고 웃고 노래하고 그치는 그런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은 미심쩍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언급을 한번 하면은 지게의 모계가 두 개의 본계로부터 나오는데, 본계 두 개로부터 물상이 일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을 만남에 위장 전술을 써서 혹 북을 치기도 하고 혹 그치기도 하는데, 또는 혹은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위장 전술의 의미이다. 상활, 북을 치기도 그치기도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위부당야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위부당야 본상은 그 풍택중부 본상 자체가 3위가 음의로서 제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6.3에 대한 설명이고 6.4에 대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월기망, 마필망, 무구. 달이 거의 보름이 될 즈음에 말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 허물이 없다. 상활, 마필망 전류상야. 상활, 마필망, 그 괴상으로 보면 말이 그 같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위쪽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월기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풍택중부 본계입니다. 본계가 육사가 효변하면은 천택리가 되는 거죠. 이 천택리는 천택리의 지계의 모계인 택천쾌로부터 왔습니다. 이 택천쾌의 교육계를 보면은 다시 이렇게 천택리가 되는데, 이걸 교육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택천쾌가 되죠. 택천쾌 전체를 이래 보다 보면은 상계가 태입니다. 상계가 태인데, 상계 태의 위치를 감히 4, 5, 6 위치가 이렇게 음양음 해가지고 위치가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태, 건의 가득한 달이 태, 차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음이 있는 게 가득 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태는 달이 가득 차지 못하고 건의 둥근 원에 가깝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이 되니까 아직 다 차지 못한 상이 되니까 달이 보름달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쾌의 상에서 건의 말이 이렇게 아래에 있었죠. 아래에 있다가 이제 추위를 상황하면은 건의 말이 바깥에 나가버린 거죠. 즉, 건의 말이 아래에 있을 때는 내 것이었는데 추위 천택 니께가 되면은 내 말 한 필이 갑자기 사라져서 말을 잃어버린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보름달 가득한 월기망에 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구는 택천쾌의 그 상위, 이 음이 강을 타고 있어 위험을 한데 추위를 하여서
6, 2, 3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효가 제자리를 차지하니까 어디로 봐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류는 자 여기에 그 본계가 있습니다. 풍택중부 본계가 있는데 본계가 육사가 효변하면은 지계 천택리가 됩니다. 이 천택리는 지계의 모계인 택천캐로 왔죠. 근데 택천캐에서 최초에서는 이렇게 건의 무리가 있는 거죠. 건의 무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3이 6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상계의 두 양을 따라서 가니까 3이 6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전류상 이는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위로 가는 것이죠. 즉 택천캐의 건의 양이 같은 무리였는데 상계의 두 양을 따라서 가니 3이 6으로 가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류상 결국 무리를 떠나서 떨어져서 위로 간다. 전류상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풍택중부의 6.3과 6.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3은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존 효로서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사는 이를 위장전술로 설명을 하고 6.4는 월기망 달이 보름달에 가까웠을 때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위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지점